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 속도는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꽤 괜찮은데 아직까지 물려있는 상태로 따로 팔리진 않고 있고요. 일단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계속 움직임 관찰해가지고 팔리면은 이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화신을 뽑았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 화신이 매수가 이제 오전에 된 뒤에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 이제 손절이 나간 것 같고요. 이제 매수해서 손절해서 한 2.1%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매수가 오진 않은 것 같네요. 매수가가 25,800원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좀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25,850원까지만 떨어졌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 준 모습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이었죠. 8,450원이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8,210원이 손절가였는데 여기죠. 여기가 손절가, 여기가 매수가인데 아쉽게도 이게 아침에 매수가에 오지를 않고 좀 바로 올라가 준 모습입니다. 거의 이제 매도가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아쉽게 한번 이렇게 파동을 줬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매매를 하는 거는 내일 매매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뽑고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결과로는 이제 화신만 마이너스 2.1%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뉴스 및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플랜티넷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차트를 보면은 플랜티넷이 오늘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요. 일단 정책주로 엮였습니다. 일자리 관련으로서 엮여가지고 자회사 청년 창업 육성의 강세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또 뉴스를 보면은 7월 1일 날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맥주들이었 일단은 뭐 카스도 인맥주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코맥스 정책으로 엮여가지고 얘가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CCTV 관련돼서 상승이 나와줬었고, 대한금속, 이스타코, 그 다음에 CS, 그 다음 동신건설. 어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했던 게 이런 동신건설이나 CS, 이재명 지사 대권 출마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뭔가 박스권을 잘 만들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정책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일자리 관련해서 플랜티넷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엔텔스라고 이게 메타버스 관련돼서 메타버스 활용 관련된 재료로 얘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또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또 차트를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건설로 엮여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인맥주로서 이재명 지사 인맥주로서 여기서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러고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양이 장중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24%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고 고점이 29% 거의 상한가 찍었다가 이제 장중에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얘도 장대 양봉 만들면서 상한가에 버금가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5일 날에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이슈로 해서 범양 건영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없죠. 2등, 여권에서 2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1위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지율이 더 나와줘야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들, 뭐 대선 출마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좀 안 나와가지고 주가도 좀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로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이브 주식 8,500억 원 블록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회사는 DPC인데요. 예, DPC. 그동안에 얘도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잘 만들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왜 호재가 되냐면 일단 그동안에 원래 하이브가 이전에는 빅히트였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에 투자를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는데 이 하이브 주가가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16만 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거의 95% 뛰어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이 좀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파는 거고요. 팔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유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관련돼 있는 DPC가 시간 내에서 상승을 하는데 현금이 많아지면은 그 인베스트 이게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에 현금이 많아지면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DPC도 엮여가지고 지금 시간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신청 이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 임상 3상 신청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그래서 관련주를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뭐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 내에서는 3.14% 상승했고요. 그다음 캐몬이 이제 가벼워서 그런지 얘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같이 엮여서 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시간 외를 찍었습니다. 일단 근데 재료로 봤을 때는 국내 최초 백신 임상 3상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국내 최초잖아요. 재료 자체는 참 좋은데 근데 이 캐몬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아침 시가를 갭을 상승을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장중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죠. 다시 떨어뜨리고 여기도 갭을 이렇게 띄웠는데 떨어뜨렸고 갭을 띄워놓고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주로 일단 갭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은 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질이 나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야 되고 근데 대장은 일단 캐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움직임만 봤을 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주가를 상승시키기에 가벼운 종목인 캐몬이 대장으로서 갈 거고요. 근데 일단 캐몬은 시간 외에서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 갭 상승을 높게 하면은 장중에 좀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특징 자체는 이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 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표 수리가 되고 나서 대권 출마를 하는지 마는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오늘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이 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상 좀 높은 구간에 있고요. 이제 살짝 조심은 하긴 해야 됩니다. 높은 구간이어서요. 뭐 이렇게 상승이 더 나와줄 수는 있지만 근데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들처럼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더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매매를 안 하면은 만약 떨어졌을 때 손해를 보고 팔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저는 이제 매매를 좀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8월 6일날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카카오 말고 한국금융지주가 좀 지분이 좀 엮여 있어가지고 이 종목도 관련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세 예스24, 그 다음에 예스24인데 예스24는 이제 이때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좀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좀 관련주로서 다른 관련주들과 움직임이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서 8월 6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남았거든요. 남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련주로 해가지고 넣어놓는 거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한국금융지주가 그러니까 등락률 자체가 얼마 없어서 하루에 올라갈 때 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21선 이렇게 안착을 시켜놓은 모습 자체는 괜찮다.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이 금요일날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도 그러니까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LG마그나 7월 1일 날에 합작 이슈인데 슬슬 고점 구간이어서 그렇고 고점 구간이고 또 7월 1일 다가오니까 이 7월 1일 다가왔을 때 합작을 했을 때 벌써 이게 앞에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대감으로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 이제 7월 1일 날에 딱 합작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 재료 소멸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조심해서 매매하면 좋고요. 그다음 현우산업이 2등주인데 확실히 현우산업 올라가더라도 이제 신성 델타테크 움직임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얘가 대장이니까요. 그래서 좀 사실 좀 건드리긴 힘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밑에 구간에서부터 이제 7월 1일 날에 합작한다라는 이슈로 해서 쭉 들고 가보는 매매는 해볼 수 있는데 이제는 높은 구간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종목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꽤 있죠. 휴마시스, 시젠,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휴마시스가 최근에는 대장으로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보면은 장중에 갭 상승 시켜놓고 장중에 계속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주 이제 페노션 요즘에 해운주가 또 강하죠. HMM이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죽고 다시 갭을 띄워놓고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21선을 확실히 돌파해주고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 21선을 딱 넘어주는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뭐 KSS 해운, 태용로직스 일단은 뭐 페노션이랑 HMM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주는 그다음에 중공업주는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중공업을 매매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좀 빼놨네요. 얘가 원래 진짜 대장으로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수급 자체로는 또 지금 위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역배열로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데 이 높은 구간에서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과 최근에 이 21선을 다시 주가 올려놓은 모습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 매수 들어오고 어제는 또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고요. 금요일 날에 이런 모습들 뭐 해운도 그러니까 중공업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조선 수주를 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산업으로 대원 미디어가 최근에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면 콘텐츠 관련되면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승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서로 이제 콘텐츠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대기업이 그러면서 이런 다른 관련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아진 엑스텍이 있고 그 다음에 엔텔스도 메타버스 관련으로서 이제 좀 이재명 지사 엮여서 갔고요. 그 다음에 옵티시스가 그나마 좀 대장으로서 움직였는데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4일 동안 쉬어가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좀 높은 구간인데 주가 자체는 높지만 이 구간에서 얘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5일선을 지키면서 지금 이렇게 양봉, 도지봉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면은 한번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수하냐면은 일단 손절은 무조건 여기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높은 구간이니까. 손절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코세스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선희시스템, 자이언트스텝, 한빛소프트, M게임 이렇게 종목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라운시큐어는 이제 백신 여권 관련돼서 7월 1일 날에 EU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일단 좀 추세 자체는 조금 오늘 운봉도 나오기도 했고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화폐 누리플렉스가 여기서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봉으로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매집을 해놓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한번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살짝 이런 저점 구간 깼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서 매매하면 좋고요. 오히려 이제 가기 전에 주가가 만약 여기서 상승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세력들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를
누가 봐도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티가 나는 거를 한번 페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밑으로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K사인이 이제 높은 구간에서 박스권 잘 만들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21선을 좀 21선 밑으로 좀 주가가 흘러가가지고 다시 21선 돌파를 해주는지 봐줘야 될 것 같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돌파 못하면은 좀 다시 이렇게 밑으로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KCT, 한네트, KCS,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EID나 이제 이트론 이런 종목들 이제 죽을만 하면은 또 안 죽고 여기서 잘 버티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트론도 그렇고 이화전기, 쇼원스 글로벌, 이수앱지스 이런 종목들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보여지고요. 움직임 자체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 대권 출마 관련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들이 없고요. 아까 봤듯이 이재명 지사 관련 종목들 좀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차트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 GCS 같은 것도 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던 인맥주거든요. 이재명 지사 인맥주. 근데 얘도 지금 여기서 박스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한번 튀면은 이렇게 좀 잘 가는 경우들이 좀 존재합니다. 동신건설도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형제 엘리트도 좀 주가는 높지만 움직임이 조금 더럽지만 그래도 뭔가 매집을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일단 PM풍년,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 종목은 아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종목들이 힘을 받는 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 유승민 의원 같은 것, 의원 종목도 3일기업공사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릿수를 넘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좀 갭 상승을 해서 상한가까지 만들어졌는. 근데 이 종목들 상한가 만들어지면 또 다음날에 점상 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면 20% 이상 뛰는 종목들. 근데 별로 이 유승민 의원 관련 종목들 좀 움직임들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잘 안 가주더라고요. 3일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 SDN, DSR 제가. 그래서 좀 보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신진 SN, 이제 박용진 의원 관련 종목. 이때 여권에서 3위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관련주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조정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IT센, 한창제지,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 한국선제, 경남스틸, 두올, 그 다음에 이제 보강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이슈가 확실히 이제 복당한다 이런 것들, 복당 이슈가 끝났고 이제 29일날 내일인데요. 이제 홍준표 의원 대권 출마한다. 이 소식에 대해 주가가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얘도 똑같이 여기서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 현대차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그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로봇주들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mRNA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 이제 대북주, 요즘 대북주 해봐야 계속 뭐 좋게 가려고 해도 북한에서 안 좋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대북주는 참 베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북한에서 계속 틀어버리니까 주가가 잘 안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련주들 한번 좀 다 봤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거의 신고가 구간에서 오늘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음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아직 5일선 위에서 버티고 있고요. 단순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고 이제 5일선을 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개인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이제 또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여기서 이제 양봉 만들어지면서 이런 단기간 박스 후에 상승 이렇게 나와주는지 한번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은 이제 오늘은 외국인,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양봉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 1000포인트는 계속 지키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봐줘야 될 것 같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지수가 빠질 만한 트리거는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수가 빠질 건데, 그게 이제 8월 달에 스놀 미팅까지는 아직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악재로 나올 만한 요소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잠깐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많이 줄은 모습인데,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돈을 적게 쓰면서 주가를 일단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거래량을 안 터트리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올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돈이 안 터져서 살짝 꺾이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카카오는 이제 어제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하락했다가 오늘은 좀 이런 양봉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신풍제약, 동양, HMM,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아모센스도 그래도 신규 상장으로서 상장했다가 지금 그래도 오늘 고가가 2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이처셀, 얘도 참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페노션, SK하이닉스, 일단 반도체 종목, 그래도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서서히 조금 앞에 있는 단기 정고점을 넘어주면서 우상향을 해줄 만한 모습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 슈마시스,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죠. 그 다음 네이버, 좀 오늘 빠졌지만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 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6월 29일날 화요일날 매매할 종목이요. 아모센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모센스. 그 다음에 네오톤은 조금 매매하기가 어려워서 빼고요. 프로스테믹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그 다음에 KEC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KEC도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신성통상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 오늘은 이제 4종목을 한번 뽑아서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6월 29일 날 매매할 종목들 4종목이요. 아모센스부터 보면은, 아모센스 이제 매수는 이제 오늘 봉의 저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 기다려보는 겁니다. 사실 잘 안 올 거예요. 주가가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잘 안 올 건데, 근데 오게 되면은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매도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는 매수해서 손절 나갈 때 3%에서 자를 수 있지만 먹을 때는 한 10% 정도, 11%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아모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테믹스를 좀 볼 건데요. 프로스테믹스 얘도 똑같이 오늘 봉의 저점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위, 한 2% 위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이런 분봉상의 저항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을 때는 2%에서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벌 때는 한 4.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KEC인데요. KEC. 얘는 이제 오늘 움직임 자체가 얼마 없어가지고 살짝 내일 매수했을 때 손절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매매해 보겠습니다. 이 저점 구간이 얘는 한 1% 정도, 손절하더라도 1%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이런 분봉상에서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1%고 벌 때는 3% 정도 버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K2시고요. 그 다음에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애국주이기도 하면서 좀 최근에 그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얘도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전날 장대 양봉의 분봉상의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2에서 3% 구간 여기 매수하고, 매도는
이런 분봉상에서 저항대 있죠. 이런 데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번 파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잃을 때는 한 2%에서 잃고 벌 때는 한 4% 정도 먹을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신성통상 이렇게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정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